를 많이 보셨을 텐데 마지막 발표는 접니다. 계속 진행만 하셔서 진행만 해서 누군지 궁금하셨을 텐데 제가 지금 동아리 대표를 맡고 있고 이번에 쿠버네티스를 발표하게 된 컴퓨터공학과 20학번 이선희입니다. 먼저 이 쿠버네티스는 도커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쿠버네티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개념을 갖고 탄생을 했고 그리고 이 내부에서 어떤 구조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라는 거대한 오픈소스와 관련된 생태계들을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확장 등을 관리하는 것을 자동화하는 플랫폼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컨테이너화된 배포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앞에 사용하셨던 거랑 비슷한 사진이죠. 자, 전통적 배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컴퓨터에서 이제 자파일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배포하실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처럼 클라우드에서 우분투 서버를 하나 받아서 그 우분투 위에 잘 파일을 생으로 올려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트레디셔널 디플로이먼트입니다. 이런 배포는 일단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환경에 따라서 이제 변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윈도우에서 실행을 하는 것과 이제 맥에서 실행을 하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리눅스 서버에서 실행을 하는 것이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있겠죠. 이제 다음으로 이 문제에 착안해서 가상화되는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은 이제 우분투 버추얼 머신들을 한번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그 버추얼 머신들은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이제 설치를 했을 때 실행을 하고 아예 격리된 OS를 하나를 더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하이퍼바이저인데요. 하이퍼바이저는 하드웨어를 하나를 가상화해서 그냥 그대로 저희가 사용하는 오퍼레이션 시스템 위에 띄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하드웨어를 하나를 새로 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무겁고 느려지겠죠. 그리고 컴퓨터 자원을 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컨테이너 배포입니다. 여기 띄워져 있는 컨테이너 하나하나가 도커 컨테이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컨테이너 런타임은 이 OS와 런타임을 공유합니다. 즉 맥이면 맥 위에서 띄워지는 것과 OS 시스템을 이제 공유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가볍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자체를 즉 실행 환경을 컨테이너처럼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띄워진 컨테이너들끼리 서로 모르게 할 수 있겠죠. 즉 운영 환경 상에서의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도커 관련해서 발표를 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개발자에서 도커 이미지랑 도커 관련된 것들만 다 세팅을 해서 옵스팀으로 넘기면 배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컨테이너가 너무 많아지면 이건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컨테이너들을 다 함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엔진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백엔드보다는 더 뒷단에 있는 배포 쪽 옵스팀에서 사용하는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쿠버네티스는 이런 컨테이너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를 고려를 하던 구글 팀에서 개발하던 프로젝트를 오픈소스화하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는 이 컨테이너들을 관리할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선언적 코드를 관련해서 배포를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주변 리소스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즉 인프라이즈 코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언적 코드란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이제 배포를 하실 때 가장 빠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야물 파일이죠. application.yamar로 시작하는 설정 파일들. 그런 것처럼 뎁스가 있고 이제 사람이 쓸 수 있는 언어로 할 수 있는 선언적 코드들, 야물 파일, 프로토티즈 파일, 혹은 제이슨 파일이 있겠죠. 이런 걸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컨테이너에 대한 환경을 선언함으로써 주변 리소스들을 훨씬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스케일링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도커로 컨테이너 하나를 배포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처럼 요청이 1000건에서 10,000건 정도면 이 컨테이너가 안 터지겠죠. 버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요청이 1000만 건에서 1억 건까지 늘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터지게 되겠죠. 자, 보시면은 이 선언적 코드를 자세히 보면 자, 스펙 밑에 레플리카스 옆에 숫자가 써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만드는 컨테이너의 레플리카, 즉 복사본을 의미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 요청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와서 추가적인 컴퓨터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쿠버네티스에서 이 레플리카를 사용해서 트래픽을 분산해 줍니다. 이거를 스케일링 혹은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스케줄링을 통해 노드의 성능을 기준으로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추후에 뒤에서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전체를 관리하는 마스터와 진짜로 이게 배포가 되는 워커 노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노드들의 성능이 만약에 저희가 사용하는 우분투 서버라고 한다면 이 성능이 각각 다 다르겠죠. 어떤 애들은 CPU가 4코어일 거고 어떤 애는 8코어일 거고 어떤 애들은 램이 크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성능이 다를 텐데 이 성능을 기준으로 각각의 컨테이너들을 유연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 관련된 네트워크나 운영체제를 관리하는 리소스 관리, 그리고 이 서버가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해 터졌을 때 생기는 복구 자동화, 그리고 저희가 배포를 할 때 그 내부에서만 돌아가면 안 되겠죠. IP나 아니면 도메인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서비스를 노출시킬 수 있는 로드 밸런싱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쿠버네티스라는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컨테이너로 구성된 대규모 배포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만든 이 도커 파일로 이미지를 만들면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컨테이너들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서 네, 코드로서 관리할 수 있어서 용이하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쿠버네티스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게 좀 무섭게 생겼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컨트롤 플레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를 관리하는 마스터 노드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API가 하나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를 관리하는 스케줄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 5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워커 노드들과 어떻게 지금 얘네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통신을 하면서 이제 전체 그 트래픽을 관리하고 리소스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API를 기준으로 이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로 이 쿠베넷이라는 이 중간에 있는 소통의 역할을 하는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클라이언트가 API와 계속 요청을 보내고 소통하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컨테이너들이 얼마나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보고하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이 이 쿠버네티스 구조의 원형인데요. 여기 보이는 저 큰 까만색 선은 모든 컨테이너들이 적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파란색 선은 컨테이너들이 이제 이 일부분만 갖고 있으면서 이 검정색 선한테 자기들이 얼마나 갖고 있고 무엇을 가져갔고 앞으로 무엇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보고를 하는 구조인데요. 이 구조를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옮겨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마스터에서 이 모든 배포에 대한 트래픽을 관리하기 때문에 더 간편하게 컨테이너 관련해서 배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은 즉 마스터 노드인데요. 클러스터 전체의 워크로드 리소스와 같은 구성 요소들을 배포하고 제어합니다. 여기서 이제 스케줄러나 컨트롤하는 부분이나 DNS와 관련된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고요. 워커노드는 파드라고 하는 이 컨테이너들을 관리를 하면서 동작 중인 파드를 유지시키고 쿠버네티스 내에서 런타임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이 일하는 아이들에는 이제 파드라고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서비스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파드들을 구성시키기 위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백엔드 파트이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용어가 하나가 있죠. API인데요. 이제 쿠버네티스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웹 API와는 약간 격이 다르지만 HTTP API가 있어서 이 API를 기준으로 서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 API가 바로 아까 앞에서 봤던 이 노드들과 통신을 하고 있는 구분인데요. 이 컨트롤 플레임의 핵심을 API로 둠으로써 이제 마스터 노드에서 실행하는 대부분의 작업들을 이제 워커 노드에서 구독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사실 API로 직접 HTTP 컬을 통해 요청하거나 하지는 않고 이제 kubectl이라고 하는 이제 쿠버네티스를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제 커맨드 라인 툴이 있는데 그 커맨드 라인 툴하고 API를 사용해서 이제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kubeadm의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거 제가 실제로 해봤는데 스프링에다가 쿠버네티스를 띄워서 걔한테 요청을 보내면 저희 스웨거 쓰잖아요. 그 스웨거 도구로 다 뜹니다. 그 API가 뭐가 있고 어떤 게 있는지 스웨거 도구로 직접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쿠버네티스를 왜 썼고 왜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사실 학부생 입장에서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연관이 돼서 이 뒷팀에서는 무엇을 하는지를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주제였고요. 쿠버네티스가 편하지만 사실 이 자체만으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픈소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헬름 차트입니다. 쿠버네티스는 버전에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버전에 맞춰서 헬름 차트들을 다 챙기고 이 헬름 차트를 설치를 해서 패키지를 매니징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스프링에서도 사용을 할 때 라이브러리들 버전이 바뀌면 다 바꿔야 되는 코드들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이제 완화해주는 패키지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죠. 이제 GitHub 액션 쓰고 GitHub 액션 써서 AWS를 올려서 우분투로 이제 받아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 워커노드 안에서 이 GitHub에서 레포지토리에서 이제 어떤 코드의 변화가 있을 때 이 변화를 자동적으로 그 쿠버네티스에서 구독을 해서 클러스터에 동기화를 해서 배포를 시켜주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두 개는 초반 쿠버네티스부터 많이 사용하던 건데 나머지 두 개는 살짝 최신 툴입니다. 엔서블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프라 상태의 코드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야물 파일처럼 이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언을 해주고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이 클러스터에 동일하게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마지막은 테라폼인데 이 클라우드 리소스, 즉 구글이나 AWS 같은 것들을 선언을 하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프로바이드 형식으로 지원하는 인프라 코드 툴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써봤는데 이거에 뭐 AWS IAM 키가 뭐고 뭐 우분투를 몇 개를 둘 거고 EC2에 뭘 할 거고를 다 선언을 해두면 실행만 하면 다 저희가 그 계정에서 조작하지 않아도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편리를 위한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쿠버네티스는 클라우드 기반 배포를 돕기 위한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입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컨테이너 배포를 할 때 이 컨테이너들을 조금 더 잘 사용하기 위한 전체 관리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컨트롤 플레인 하나와 여러 대의 워커 노드로 구성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오픈소스 사용으로 배포 환경을 좀 더 유연하고 그리고 에러 없이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는데 저거 다 쓰면 한 달에 10만 원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부생 입장에선 사실 쓸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허비톡도 여기서 완전히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